자, 그래서 방문자 유입은 신규 방문자와 홈페이지에 들어온 방문자, 그리고 내 홈페이지에 이미 들어왔다가 나간 재방문자, 이 사람들을 각각에서 타겟팅해서 마케팅하는 거,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하는 마케팅은 신규 방문자를 위한 마케팅인가? 홈페이지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마케팅인가? 아니면 재방문을 위한 마케팅인가? 여기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마케팅을 했다면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평가냐? 첫 번째, 어디에 돈을 쓰고 벌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신규 방문, 재방문 등은 어떤 유입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성과가 좋냐? 여기서 성과는 1순위는 매출이고 2순위는 방문자의 질, 그러니까 참여율과 체류 시간을 저는 많이 보고 있죠. 홈페이지에서는 수많은 팝업들 혹은 로그인 혹은 결제를 쉽게 하는 땡땡페이들, 이런 여러가지 홈페이지들의 세팅에서 어떤 부분을 사용자들이 반응을 많이 보이느냐,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카카오톡 로그인이 좋을 것 같아서 카카오톡 로그인을 최상단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배치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애플 로그인으로 많이 하네? 그러면은 아이폰으로 접속할 경우 애플 로그인 버튼을 뭐 상단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할인 팝업이 상단에 뜰 때보다는 1+1 같은 이벤트가 상단에 뜨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뭐 이렇게 내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마케팅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 있잖아요. 이런 결과들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쓰는 이 광고비를 신규 방문에는 네이버가 좋네, 구글이 좋네, 페이스북이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재방문 역시 구글이 좋네, 페이스북이 좋네, 인스타그램이 좋네, 틱톡이 좋네, 이렇게 어디가 좋은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돈을 쏘아야 되고요. 홈페이지도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요소에 좀 더 눈에 띄게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썼으면 어디에 어떤 걸 보고 매출이 올랐느냐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죠. 인지했다면 투자나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여러분들의 마케팅 시스템은 최적화되고 더 좋아질 것이다. 최적화되고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광고비 대비해서 전환의 개수를 최대한 올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했던 마케팅 이외에 새로운 마케팅도 조금씩 시도를 해 보시는 거죠. 광고 대행사에서 새로운 광고를 제안하게 되면은 광고가 최적화되어서 나한테 성과가 될 때까지만 돈을 투자하시고 좋다, 돈을 더 투자하시는 거죠. 별론데 중단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마케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좋고 나쁘고가 판단이 되고, 좋은 광고는 기존 시스템에 넣어서 기존 시스템이 광고비 대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효과를 내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성과가 나쁜 광고는 돈 투자해보고 이건 별로였다, 그렇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버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케팅 진화론. 어떤 데 마케팅 비중을 더 두느냐. 자, 앞에서 저는 신규 방문자, 홈페이지, 재방문 이렇게 나눠서 마케팅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명의 방문자를 나에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나를 모르는 신규 방문자에게 광고를 해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이미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마케팅해서 데리고 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신규 방문자가 재방문자에 비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게끔 하는데 더 많은 광고비, 그러니까 더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날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규 방문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막 하시겠죠. 그런데 사업을 좀 진행을 했어. 그래서 고객의 TV도 쌓여 있어. 그렇다면 신규 방문자 여전히 중요하지만 신규 방문자보다 더 매력적이고 저렴한 재방문자를 통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신규 방문자를 통한 마케팅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를 늘리려고 많은 돈을 써야 되지만,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요 잡은 물고기, 이 재방문자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서 매출을 일으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재방문자가 중요하다고 했으니 재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야 재방문자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거니까. 그러면 그런 마케팅 장치는 뭐가 있을까? 카카오 싱크와 카카오톡 채널이 있고요. 마케팅 자동화,
뭐 대표적으로 채널톡, 타스 등등등의 비슷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고객의 DB를 가지고 마케팅하는 문자와 이메일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예전엔 3번밖에 없었지만 2번 마케팅 자동화가 점점 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반응도 이게 더 좋더라. 자, 그리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좋은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카카오 싱크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원가입 별도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별개로 이렇게 두 개를 각각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뭐 회원가입 한 후에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뭐 쿠폰을 준다 뭐 이런 마케팅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카카오 싱크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버튼만 누르면 회원가입이 되니 매우 편리하고요. 마케터들 입장에서는 회원가입도 쉽게 돼서 회원가입 비율을 높일 수 있고 회원가입과 동시에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숫자도 늘릴 수 있어서 예전과 달리 별도의 마케팅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면 카카오 싱크는 회원가입만 하면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 추가도 동시에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됐는 게 지금은 가능한 거죠. 두 번째는요, 회원 대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마케터가 고객 DB 중에 이메일, 전화번호 대략 골라서 전체 메시지 보냈어요. 뭐 기껏해야 서울에 사는 사람, 아니면 생일, 아니면 연령, 뭐 요런 정도 할 수 있었지 고도화된 개인화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홈페이지에서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거기에 맞게끔 메시지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가능한 거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마케터가 모든 광고 플랫폼을 이해하고 직접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 대행사를 통해서 광고를 집행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아드리엘이나 레버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SNS 광고의 경우는 인공지능이 최적화를 시키고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뿐만 아니라 다른 배너 광고들도 같이 돌리는, 그러니까 내가 기본 정보만 넣으면은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타겟에 맞게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 카카오, 네이버 등등등의 배너 광고를 돌리는 이런 서비스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1인 기업, 작은 기업은 직접 제가 다 광고를 세팅하고 해도 되지만 굳이 안 그래도 된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쇼핑 광고 혹은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자동으로 키워드를 추출해주고 사용자가 이거 필요 없다? 필요하네? 필요 없다? 필요하네? 이렇게 골라내는, 그러니까 내가 괜히 머리 아프게 키워드를 생각하지 않아도 네이버가 자동으로 추출해주는 이런 광고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케터 입장에는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마케터한테는 이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사람도 더 적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 자동화 서비스가 예전에는 안 되었지만, 그래서 좋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좋은 마케팅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 하니까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검색 광고 대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 무조건 사람이 필요했지만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해야 된다. 두말 하면 입만 아프죠.